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지만 뉴욕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해 연준이 양적 완화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우는 0.4% 올랐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사실상 아버지에 이은 군 2인자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도미닉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일부 국가들이 자국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 때문에 환율 전쟁이 벌어지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이달 손해율이 평균 80%대였던 지난달보다 훨씬 높은 90% 안팎을 기록해 사상 최악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샌정시의 최혜린입니다. 제 아무리 코스피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어제 때마침 뉴욕이 살짝 조정을 받자 함께 좀 쉬었는데요. 5포인트가량 빠지면서 1860에서 살짝 내려온 1850선 중반쯤에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도 함께 좀 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또 줄창 꽤 괜찮은 규모로 사주기도 했었죠. 10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 하지만 순매도라고 하기엔 좀 뭐할 정도로 매도 규모가 아주 적었습니다. 100억대 정도에 머물렀으니까요. 다만 장중에 오히려 연중 최고점을 장중 고점을 경신하는 분위기, 그리고 낙폭이 한 5포인트가량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는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한 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1855, 56 정도로 끝이 났죠. 어제 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또 좀 올라서 487포인트 정도에서 끝이 났는데 역시 수급이 좀 붙으니까 코스닥도 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등반 양 매수가 아주 오래간만에 들어와줬죠. 자, 문제는 원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 1145원 레벨이라고 하는데 어제 또 한 2원가량 정도 빠지면서 1146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일단 트렌드 자체는 하락 기조라고 하는데 당분간 조정이 있긴 하겠지만 얼마까지 내려갈지, 결국 아주 중요한 레벨인 1145원대 깰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쪽으로 한번 가보죠. 유럽 쪽의 지표가 먼저 안 좋은 것을 보고 아시아 증시가 뒤늦게 열렸기 때문에 역시 일제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대만 가권도 아주 소폭이나마 빠지는 모습, 그리고 중국도 다시금 부동산 규제에 대한 보다 현실성 있는 규제를 다시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하이 만에 반락을 했는데요. 또 전반적으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기조도 이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도 함께 나왔습니다. 일본도 어제 한 1% 정도 니케이가 빠졌죠. 네, 그러나 간밤에 뉴욕은 조금 긍정적입니다.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다우가 그 전일에 잠깐 쉬었던 분량을 고스란히 만회하면서 다시 뛰기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표가 다 부진했었거든요. 소비 심리 지표도 부진했었고, 또한 7월달 S&P의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 역시도 부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만큼 지표가 안 좋을수록 연준은 돈을 풀어줄 것이다 라는 해석의 논리가 나왔기 때문인데 애써 악재를 외면한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어쨌거나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쉴 때 같이 쉬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반등한 걸 보고 같이 반등할까요? 지금부터는 이 같은 마감지수 기억하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죠. 네, 이렇게 보셨다시피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아주 깨끗하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능청스럽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도 뉴욕 이상의 어떤 선전을 하면서 어제 하락분 만회하며 또다시 랠리를 재개할 수 있을런지요. 지금부터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 이트레이드 증권 2프로팀의 김병수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코스피도 뭐 계속 달릴 수는 없으니까 숨을 어제 좀 쉬었다, 뉴욕 증시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또 수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외국인이 사줬다면 그냥 숨 돌리기 정도의 헤드라인이 많았을 텐데 외국인들 10일 만에 매도 전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세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요? 일단 뭐 일시적으로 최근 상승폭 1800선에서 1860선까지 그 상승폭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일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다소 위축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하루 만에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을 보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대외적인 변수 부분들, 글로벌
지금 이머징 마켓 쪽에서 환율 강세 부분들과 그다음에 OECD에서 M2 증가율 부분들이 좀 증가되고 있는데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더 추가적으로 또 유입될 수 있는 글로벌 유동성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아침에 특히 투자 포인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변수로서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꼽아볼 수가 있겠지만 어제 아이고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앞으로도 팔래나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약간 이렇게 힌트들만 좀 떨어뜨려 주셨는데 지금 그야말로 미, 중, 일 간의 환율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또한 외국인들을 우리 시장 측면에서는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함께 보시면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원달러와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그다음에 일본 엔화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전체적으로 강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안화 절상 부분들과 엔화 강세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섹터별로 전기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 부분들 최근에 엔고 부분들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 다소 위축이 되면서 원화 강세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상승폭들이 다소 좀 반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다른 기회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위안화 절상과 관련돼서 이런 섹터 부분들, 특히 철강과 조선, 특히 화학 부분들, 내수 소비 확대 부분들이 진행될 때마다 이런 국내의 이런 수혜를 받는 업종군들도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러한 현재 글로벌 시장 부분들, 유동성 부분들, 특히 환율 부분들에서 이러한 현상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보면 그런 부분이 좀 되겠고요. 네. 자, 두 번째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도 최근에 양적 완화 정책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엔화 강세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환율 부분들의 개입 부분들한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65조 엔 정도의 추가 부양책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경쟁해상 편성의 착수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OECD 부분들, M2 중괄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면 이제까지, 정부 지출 부분들로 진행됐던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예전에 비하면 2, 3년 전에 비하면 다소 미약한 상태이지만 그 작은 네. 부분들에서 유동성 부분들이 조금 회전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반등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향후에 이제 가장 큰 모멘텀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지난번 시장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언제 반등을 하느냐, 최근 부분들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9월, 10월이냐 11월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경기 선행 지수 부분들은 아직까지 반등을 하지 않고 있지만 MT 중과율이 증가를 하고 있고 선행 지수의 약 35% 정도를 차지하는 금융 섹터에서 반등 부분들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중국 경기, 중국 지가 지수의 상승 부분들로 추가적인 반등 부분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35% 차지하는 경기 선행 지수의 포지션 부분에서 이런 반등 부분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런 관련주들을 한번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미 미국 쪽 연준에서도 돈 푼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또 풀린 돈이 완전하게 빠르게 돌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돌아주는 느낌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레벨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달러 약세 이렇게 풀린 돈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통화 강세 베팅하는 세력이 는다면 우리 증시에도 아마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위안화 얘기하시면서 중국주 얘기하시고 지난번에도 중국주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수가 앞으로 조금 갈는지 아니면 지금 변곡점이라고들도 얘기를 하는 1860선대에서 아주 조금이나마 좀 한 며칠 더 쉬었다 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짚어봐야겠습니다. 또 개인들은 워낙 그 하루하루 증시에 사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말이죠. 이러다가 좀 지금 사보려고 그랬더니 또 쉬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1800선에서 1860선 워낙 가파르게 상승을 진행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섣불리 시장 자체에 매수 부분들 좀 강하게 진입 부분들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제 1860선까지 상승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전일 다소 쉬어가는 파동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투자 포인트 부분들을 이런 잠깐 쉬어가는 파동 부분들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리면요. 네.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박스권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올 20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 매수 부분들을 확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특이한 부분들이 보시면 밑에 화면에 하단에 보이시는 부분들은 이제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 부분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좀 가파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9월 달에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도 부분들이 조금씩 강도 부분들이 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종국 위안화 절상 관련된 그리고 중국 내수 소비 관련된 섹터 부분들에도 반등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시고 특히 코스피 쪽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코스닥 종목에서는 어떤 관련 섹터 부분들에서 9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수 부분들이 많이 진입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해 드리는 화면 같은 화면에는요, 특히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 매수 부분들을 좀 더 강화했던 부분들을 섹터별로 조금 다소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지금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중국의 이제 12차 5개년 계획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합니다. 네. 예전에 이제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개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했던 부분들처럼 네. 신재생에너지와 신전력망 이런 부분들로 12년, 12차 5개년 계획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발표 부분들, 추가적인 정부에서 중국 정부의 투자 부분들이 진행될 때 관련 섹터 부분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주성에너지와 중국 소비 관련된 부분도 항상 위안화 절상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는 섹터인데 락앤락이라든지 에이블CNC 그다음에 최근에 위안화 절상과 관련돼서 위안화 절상, 엔화 강세, 원화 강세 부분들로 특히 여행업종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나투어라든지 몬도투어 지난번 카지노 관련돼서 카지노 관련해서 영업 실적 부분들이 좀 부각됐던 GKL 이런 종목군들의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서 이런 관련 종목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향후에 이제 통신 장비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예.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태블릿 PC 부분들로 진행을 하면서 이런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데이터 용량 부분들에서 사용됐던 부분들이 태블릿 PC는 기본 2배 이상의 데이터 통신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로 지금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네. 이런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데이터 통신 부분들이 그 데이터 통화량 부분들이 급증하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태블릿 PC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서 출시가 되면서 이러한 데이터 통화량 부분들의 급증 부분들이 통신 장비, 코스닥 통신 장비, 다산 넷플릭스라든지 유비코스 쪽으로 이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관련 통신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콘텐츠 관련된 수혜주들도 아마 재차 부각될 가능성 부분들이 있겠고, 이제 그 코스닥 쪽에서는 그 실적 부분들에서 이제 한번 관심적으로 가지실 부분들이 이제까지 그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억눌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1차 상승 부분들이, 일단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이 이제 종목군별로 약간 편차 부분들이 좀 있는데 종목군별로 하나하나씩 실적 부분들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돼서 셀트리온이라든지 메디포스 이런 관련주들이 잠깐 쉬어가는 파동 부분들의 테마 부분들 형성 가능성 부분들이 있겠고요. 특히 건설 섹터, 코스피 쪽에서는 철강이라든지 조선, 화학, 중국 위안화 절상과 중국 내수 소비 이런 섹터 부분들이 현재 단기적인 테마 부분들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테마 부분들로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매매를 접근하시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개인분들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환호할 만한 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열심히 좀 메모를 해두시라고 저희가 길게 보여드렸는데요. 코스닥 종목 이름까지 다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같은 이제 3분기 프리어닝 시즌,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코앞에 두고서 어떤 쪽에 좀 덜 유망할까도 사실은 시간이 좀 되면 여쭤보고 싶은데 역시 IT를 짚어보지 않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글쎄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IT는 오히려 미국 쪽을 조금 따라가고 소재 산업은 조금 중국 쪽이다. 지금 좀 전에 보여주신 거래소 쪽에 있는 업종군들도 거의 다 중국지라고 하셨지만 뭐 소재 산업 쪽. 근데 이제 IT를 10월에 사라는 것이 중국 쪽에서도 오히려 중국 춘절 수요를 또 생각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재고 물량이 이제는 좀 소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대만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IT를 조금 사고 있다고 하는데 IT의 10월서부터의 어떤 점차적인 반등 가능성, 지금 일단 싸니까 또 개인분들이 많이 사고 계시기도 하고 이 같은 베팅이 좀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물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있는 섹터 부분들이 전기전자 섹터이기도 하고 지금 업황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 포인트 부분들이 좀 보여야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매매 부분들을 좀 추천드리게 좀 보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전기전자 쪽 지금
저가 분할 매수로는 아주 적절한 가격 부분들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내구재 주문 부분들, 특히 미국 부분들에서 내구재 주문 부분에서 IT 섹터 부분들에 대한 내구재 부분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패널 가격이라든 LCD라든 LED 이런 D램 가격,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정 가격 부분들로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D램 가격 부분들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속적인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의 전기전자의 바로미터, 투자 포인트의 바로미터 부분들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약 3%에서 5% 정도의 단기 매매 트레이드만 일단적으로 접근하시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매 순위에선 1순위 종목까지 올리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조금 힘드시겠지만 저가 매수 부분들로는 접근 가능하다. 하지만 본격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신 후에 이 부분들 그때 접근을 하셔도 아마 좀 늦지 않을까.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일단 뭐 IT 쪽으로 조금 뭐 싸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뭐 1위로 지금 매수에 관심을 가질 만한 쪽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관심을 좀 1등으로 가질 만한 쪽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자. 아까 거래소에서는 종목 얘기를 저희가 못 들어봤거든요. 철강, 조선, 화학만 제가 메모를 해둔 것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국주 철강, 조선, 화학 중에서 종목 하나만 좀 찝어주시죠.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코스닥 쪽에서 환율 강세라든지 통신 장비, 뭐 다산 네트웍스라든지, 그 다음에 여행 관련주들, 하나투어, 뭐 지켈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가능한 종목군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큰 자금들을 운영하실 부분들은 철강 섹터 부분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철강 섹터 중에서 현대제철 부분들을 오늘 엣지 종목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 전일 그 포스코가 이제 가격 동결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철강 섹터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들로 좀 위축됐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적 부분들에서는 3분기와 4분기 철강 섹터 부분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좋지 않습니다. 왜? 상반기에 이제 원재료 부분들이 작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오른 부분들이 원가 가격 전이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마진폭들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되면서 실적 부분들이 좀 많이 하락폭들이 좀 개선될 부분인데 포스코가 가격 동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가격 불확실성 부분이 일단 어떤 하단 부분의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철강 섹터 부분들의 반등 가격 부분들이 좀 가능하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대 하이스코라든지 현대차 그룹의 올해 상반기에 고정적인 수요처 부분들 열연 부분들로 약 150만 톤 수준 정도의 공급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2011년에 이런 열연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 판매부 중에 50% 이상까지 성장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고로 이기 부분들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가격 하단 부분들이 좀 진행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 부분들이 진행될 때 이런 대규모 설비 투자 부분들이 좀 발표될 가능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혜 부분들로 현대제철 신고가 부분 한번 도전해도 볼 가능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기술적 분석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일 종가 11만 8,500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좀 올랐죠? 네네.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 부분들이 좀 강하게 유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하나의 또 체크 포인트가 좀 되겠고요. 매수가 부분들은 약 11만 8,500원 전일 종가 이 부분에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부분은 11만 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드리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대제철 실적 나오기 이전에 13만 원 정도가 터치가 가능할까요? 지금 어제 전일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코의 그 가격 동결 부분들로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12차 5개년 개발 계획 부분들 발표가 될 때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일단 철강 가격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 상승 모멘텀 부분들이 중국의 철강 부분들의 구조조정 부분들이 지금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부분들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지속적인 철강 섹터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줄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을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쭤볼 걸 그랬어요. 시간도 없는데 현대제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조금 올라서 출발하면 이제 기다렸다가 살까요?
지난번에 건설 섹터를 얘기를 드리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매매 패턴 부분들에서 신고가 갱신형 어떤 실적 부분들의 시장에서 수급 부분, 유동성 부분들이 밑에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받쳐주는 종목군들, 신고가 부분들을 좀 갱신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겠습니다. 이런 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가 이하에서 밀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셔도 지난번 삼성 엔지니어도 이런 부분들을 진행되면서 최근에 한 10%, 20% 가까운 상승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로 진행될 가능성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 경신형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시가 이하에서 장중에 밀리면 적극적인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현대제철 약간 좀 긴 호흡에서 들고 계신다면 13만 원 정도까지 가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네요. 이트레이드 증권 이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특정한 뉴스를 바탕으로 그 뉴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때문에 오늘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장 열리기 전에 미리 빠르게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코너는요.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시간에 조선업광세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뉴스를 가지고 이제 대우조선해양하고 성광밴드, 조선기자재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조선주가 힘이 좋았고 거의 목표가 달성 임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시한 목표가 29,000원이었는데 거기서 한 400원 모자른 28,600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어제 하루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아직도 조선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선주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우조선은 M&A까지 고려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주봉상으로도 아직 모자란 듯합니다. 성광밴드도 목표가 26,700원에서 200원 모자란 26,50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조선 업황 개선의 후광 효과에다가 최근 엔고로 인해서 네. 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대우조선해양 성광밴드 얘기까지 한번 점검을 들어보았고요. 오늘은 어떤 뉴스 들고 나오셨는지요? 예, 오늘은 그 중국 국경절에 대한 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 예. 국경절 특수를 기대한다는 뉴스인데요. 예. 내달 10월 1일서부터 7일까지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로도 한 5만 8천여 명의 그 중국인들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자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 및 그 마닐라에서 발생한 인질극 참사 여파로 일본과 필리핀 대신 우리나라와 타이완 등으로 여행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 작년 국정절에 비해 약 3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을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업종이 어딘가라고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여행주? 없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행주, 근데 시장의 그 관심 사항에서는요, 여행주보다 한 유통 업종들이 더 많은 수혜를 입는다고 합니다. 쇼핑하는 쪽. 예, 그렇습니다. 그 28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그 최근 위안화 강세와 비자 완급 완화의 효과로 중국 관광객들의 구매 금액이 8월에 167% 그리고 9월에 197% 등 전달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특히 이번 중국 국경절을 맞이하여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중국 그 국경절 특수 관련해서 롯데 쇼핑이나 유통업종 쪽이 탑픽이 될 수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네. 개인이 접근하기 너무 고가인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네. 저까지 위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글쎄요, 뭐, 호텔 신라 이런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려는지 아니면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얘기가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어떤 저가지를 들고 예,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찾는 거기 때문에 네. 중국인들은 중국 내 자국의 여행사나 자국의 그 항공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 그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여행 업종들이 그 수혜를 보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네. 이번에 들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아시아나입니다. 아까 말씀한 이제 중국 내 이제 동방항공이나 중국항공 등의 그 항공이 있는데 네. 그 10월 비수기인데도 그 중국 국경절을 맞이하여 탑승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중국 자공의 항공사도 있으나 한꺼번에 몰리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아시아나 이용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한 168만 조 최근 들어서 대량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점도 이제 아시아나의 그런 수송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항공주들은 처음에는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랬다가 지금 뭐 또 늘어난다는 쪽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7, 8, 9월 달을 이제 저희가 실적을
배정을 하는데요. 네. 7월, 8월에 아시다시피 최대 성수기 아닙니까? 네, 여름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는 없고요. 다만 IT 수출이 좀 줄어들면서 IT를 네. 수송하는 그런 화물? 화물 쪽에서의 그 실적을 좀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비수기인 10월 4분기에도 이번 중국 국경절 특수를 맞이하여 좀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잠깐 보실 것 같으면은 두 달간, 그러니까 1,300원 지난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두 달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최근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동반 수반되는 모습이 아무래도 추가 상승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하시고 네. 목표가는 전고점 1,300원 근방인 10,000원 정도의 목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9,200원, 그 갭상승 부분에서 엊그저께 상승의 절반 50% 이하 하락하는 부분에서 손절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시아나항공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중국 여행객들이 증가하면은 역시 우리 아시아나항공까지도 수요가 늘 것이다. 어제 외국인 많이 샀고 거래도 실려서 조금 더 갈 것이다. 전고점까지 보셨습니다. 한 종목 정도만 더 얘기 들어보죠. 예,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린 바가 예. 있는데 에이블 CNC를 다시 한번 들고 네, 나왔습니다. 화장품. 에이블 CNC 그렇습니다. 중국이 관광객들의 소비 확대 수혜주가 될 것이고요. 네. 국정절 기간 중 명동이 중국 관광객에 의해서 점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쇼핑 인기 종목이 중저가 화장품이기도 하는데요. 네. 최근에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 가격에 다시 접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언제쯤 살까요? 이것도 역시 시초가에서 그냥 시초가에 잡을까요?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충분한 조정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올라오는 그 121선 근방을 해서 꼬리를 내고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은 다시 한번 61선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쌍봉을 찍고 빠졌기 때문에 이만한 수급은 좀 그러니까 목표가는 이 쌍봉에 정도? 근접하는 19,500원을 제시하겠고요. 손절가는 16,9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대량의 어떤 정리로 인해서 약간 빠진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것이 전에 그 밀렸었던 부분까지는 그래도 만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딱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전고점은 21,000원입니다만 제시한 목표가는 19,500원입니다. 네. 그 가격까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중국 국경절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있을 특수 기대한다라는 종목으로요. 에이블 CNC하고 저희가 아시아나항공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간은 조금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뉴스 하나만 더 다뤄볼까요? 예, 두 번째 뉴스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황금기를 맞는다라는 뉴스인데요. 네. 내년에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이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보조금 삭감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 외 상당수 국가들이 잇따라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시장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올해 2, 4분기만 해도 세계 태양광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 유럽 국가들이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이 확대가 되면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광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시장이 다시 한번 골드러시 접어들면서 폴리실리콘 업체들도 역대 가장 높은 평균 20%의 매출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 키로당 $60를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웨이퍼 업체와 셀업계도 15%, 네. 모듈 업체와 설비 구축 업체들도 약 10% 이익률을 각각 거둘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보조금을 대주면서까지 태양광 시장을 키우려 한다. 제2의 황금 러시가 또한 기대가 된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린 또 태양광 의무 사용 비율제? 할당 의무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14개 발전 단체에게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태양광을 사용하라라고 네네. 규제를 내렸는데요. 이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웅진 에너지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웅진 네. 에너지야말로 이제 태양광 의무 할당제 수혜주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네. 그 신규 설치량 기준으로 2012년 200메가와트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매년 20메가와트씩 늘어나는 태양광 의무 설치량이 확정됨으로써 국내 태양광 시장의 활성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신성홀딩스와 대만 유니테크 솔라와 웨이퍼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네. 현대중공업, 삼성그룹과도 공급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한 이틀간 55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예. 이 같은 점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또 사서 얼마나 올랐는지. 예,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닥권 찍고 오른 지 이제 한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전고점 이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그 최고점이 19,200원에서 약간 모자란 18,500원. 이것이 급락하기 이전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목표가는 1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양광 관련 주를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신성홀딩스를 또 얘기하시려나 하고 제가 말씀하신 중에 차트를 보니까 꼼짝없이 그냥 조용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폴리실리콘 양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폴리실리콘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는 OCI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OCI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시기 때문에 역시 네.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들은 폴리실리콘보다 아까 그전에 말씀드린 웨이퍼 업체라든지 시스템, 모듈 업체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웅진에너지는 그 웨이퍼 업체였고요. 그쵸? 예. 지금 말씀드리는 업체는 SDN,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업체입니다. 한때 분식 회계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뭐 루머라고 해서 이 회사가 부인 공시를 내면서 자사주 매입까지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후 불가리아하고 한 300억 정도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상반기에 이미 불가리아하고 2천억 규모의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 2천억 정도의 규모는 작년 전체 매출의 2배 가까운 그런 규모입니다. 예. 이러한 그 매출 인식이 3분기서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역시 분기 실적도 3분기 실적도 최대 규모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분식 회계로 빠졌던 그 주가가 만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가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SDN 차트를 잠깐 보실 것 같으면 121선 근방에서 네.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음봉이 좀 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SDN도 가격 메리트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목표가는 1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급락하기 네. 이전 가격이 11,00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분식 회계가 루머고 일단 꼭 증권사마다 네. 분식 회계가 아니다. 재정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00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역시 이 횡보했던 가격이 무너지는 9,3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태양광 관련주 웅진에너지 하고요. SDN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29일 수요일 우리 장도 이제 막 열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반등했다고 하고 어제 숨도 한번 골랐으니까 오늘 또 뉴욕처럼 가봐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외국인들도 사줬으면 하는 기대를 또한 갖게 합니다. 아침 시초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가 1863에서 출발하네요. 다시금 1862, 오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489포인트까지 490턱 밑에서 출발하네요. 자, 오늘도 역시 현대차는 약세입니다. 어제 또 한 3%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오늘 역시 만회가 안 되는 모습. 모비스도 약간 약하게 좀 출발하나? 그런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모비스 모두 다 약보합의 출발. 지주회사 LG와 롯데쇼핑도 약간의 파란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KT도 약보합에서 출발하고 있고 롯데쇼핑은 한 1%가량 이상은 빠지는 것 같습니다. NHN과 그리고 어제 좀 강했었던 현대제철 쪽도 일단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외환은행도 자 NHN, 현대제철, 외환은행 그러나 보합권 수준의 파란불일 뿐 아주 큰 폭의 낙폭으로 출발하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1866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중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 한번 보죠. 자 삼성전자가 어제 75만 원도 이탈해서 상대적으로 대장주였던 그 품격을 많이 흐렸었는데 오늘 일단 75만 원은 회복을 하면서 체면치레는 해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가 오늘 추가적인 더 상승 51만 7천 원까지 일단 올라와 주네요. 현대중공업은 벌써 3위 3개나 보입니다. 33만 3천 원 꾸준히 아주 견조하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조선 대장주이죠. 삼성생명은 오늘도 아직 상승 추세에 지금 복귀를 못하고 있는데 보험주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하네요. 신한지주도 약간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4만 3천 원대 초반이고요. 한국전력은 3만 원을 한 50원 정도만 오르면 일단 터치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오늘 금융 섹터에도 약간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는 들어오고 있고요. 기아차는 현대차, 모비스와는 달리 일단은 오히려 더 조금은 안전지대에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오늘 37,450원 정도에서 출발하네요. LG전자도 1% 가까운 상승, 그러나 아직 97,000원을 겨우 두드리는 수준이고 자 SK에너지가 어제 52주 신고가 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SK에너지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중국에서 SK그룹 전체가 이사회를 열죠. 그래서 SK에너지, 석유화학부문 분할안도 상정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금 우세합니다. SK차이나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이러저러해서 SK에너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적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오늘 또 장 초반부터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출발하네요.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도 오늘 모두 다 한 1%가량 매수세 받으면서 오늘 IT도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우리금융도 보십시오. 1%가량 상승. 오늘 IT주들 그리고 금융 섹터들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 장이 그럭저럭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2% 이상 뛰는데요. 어제 또 건설주들이 조금 주춤했기 때문에 또 주춤한 틈을 타서 매수세도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866, 코스피보다 더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 코스닥인데요. 자, 오늘 아침에 드디어 아침에 490이라는 포인트를 보여주네요. 네, 지금부터는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으로 가서 배성영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앞으로 다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를 또 기대케 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글쎄요, 해석이 좋아 오르긴 했었는데 우리도 오늘 장 출발이 괜찮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미국 시장도 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안 좋게 나왔지만 일단 큰 흐름에서 WD 무료가 지나갔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4월 고점인 다우 지수 기준으로 해서 11,250선까지 그런 상승 시도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와 함께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내 증시도 현재 1860선을 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1900선까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네. 자, 이제 정말 3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시금 재차 오르기 시작할 때 역시 실적을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적 시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실적이 될 텐데요. 4분기 실적 얘기도 나오고 또 실적 증가폭이냐, 전분기 대비냐, 전년 동기 대비냐 뭐 여러 가지 실적을 놓고도 볼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인 전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 시즌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요? 예, 일단 뭐 3분기 실적이 국내 증시가 일단 뭐 사상 최대의 실적 전망이 지금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이후에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의 그런 둔화 가능성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경험적으로 지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그런 모멘텀 둔화보다는 오히려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이익 성장세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기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를 2주 정도 남겨놓은 시점인데 이러한 프리 어닝 시즌에서 주가의 차별화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익 수정 비율이 다소 하락하는 측면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테크니컬 측면에서도 종목별 확산 정도를 나타내는 ADR 지표의 상승세가 다소 미미하기 때문에 당분간 섹터별 차별화 현상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 전망이 좋은 역시 이제 자동차나 화학, 정유 섹터로의 그런 단기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의 흐름 측면에서는 실적 발표일을 분기점으로 봤을 때 실적 기대감이 오히려 실적 발표 이전에 오히려 빠르게 선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 어닝 시즌에서의 그런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오히려 실적들이 막 나올 때보다 이 프리어닝 시즌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를 확률이 더 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얘기하셨고 자동차, 화학 역시 유망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오늘은 환율도 역시 관심사인데 그래도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해서요. 1140원대 깨는 얘기는 조금 뒤로 미뤄줘도 될 것도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어쨌거나 뭐 넉 달 내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초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환율 전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 원화는 더 강세를 띨 확률이 큰다라고 상정을 했을 때 역시 실적 호전주도 봐야 되겠지만 원화 강세 수혜주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원화 강세가 글로벌 달러 약세라는 큰 흐름의 그런 부산물이기 때문에 당분간 원화 강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9월 FOMC에서 이제 연준이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양 스탠스를 유지했고 역시 이제 G20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의 절상 압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원화의 동반 강세 압력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 강세가 지속되면서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역시 그에 따라서 섹터별 측면에서는 섹터별 대응에서는 원화 강세 수혜 업종인 여행이나 항공 그리고 내수 업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적으로 보면 자동차, 화학 쪽이고 또 원화 강세를 보면은 뭐 여행, 뭐 항공 이런 내수 쪽인데 둘 다를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요? 둘 다 그냥 묵직하게 들고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 화학은 프리어닝 시즌만 맛보고 실적 시즌에 본격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때는 조금씩 나와야 되는 건지요? 예,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빠르게 3분기 실적 전망이 좋은 섹터, 그러니까 화학이나 석유, 자동차 섹터들은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가팔라지면서 기술적인 부담이 네. 일부 상존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행이나 항공은 최근 선제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을 노린 장중 조정 시 저점 매수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동차, 화학, 여행, 항공주들 접근 방법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분석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하고 또 서울 한시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보죠.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환율이 결국에 또 밀렸었기 때문에요. 1145원 깨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소폭 오르면서 출발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일보다 1원 70전 상승한 1148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작 개장 이후에 바로 1144원대로 지금 하락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이제 어제부터 정리를 해보자면요. 어제는 아일랜드 은행권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랠리가 주춤하면서 달러 약세 국면이 좀 주춤한 가운데 환율 하락폭도 좀 주춤한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이제 매물 공급이 증가하면서 하락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시마다 이제 내고 물량이 실렸고요. 유로달러가 이제 아시아 거래에서 반등하면서 환율의 반등을 이제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제 환율은 전일보다 1원 90전 하락한 1146원 3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작하자마자 다시금 한 2원 이상 지금 빠져서 1145원이 깨진 시점인데, 자, 그렇다면은 1140원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양적 완화, 추가적인 연준의 돈 푼다, 이것이 역시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 일단 트렌드 자체는 모두 다 아래쪽이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40원은 글쎄요. 깨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뭐 이제 글로벌 약세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자 이제 뭐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제 이제 달러 인덱스가 79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 원 환율의 추가 강세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제 달러화가 이제 키가 되고 있는데요. 네. 경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최악으로 갈 때는 이제 글로벌 공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던 이제 주요국들이 이제 급한 불이 이제 꺼지니까 네. 이제 다들 뭐죠, 환율 전쟁이다, 아니면 뭐 자국 살리기에 뭐 자국 통화 약세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자국 살리기 위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기축 통화가 아닌 이제 나라들이 조금 이제 불리해지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원 환율도 이제 계속해서 달러 약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강세 분위기로 갈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가 좀 여전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이제 내년에 외환시장 안정용 이제 국고채 순중 발행 한도를 16조 원으로 이제 2조 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외환시장의 이제 개입 요소들이 이제 다양한 루트가 되면서 외평채 발행 규모에 대한 관심은 좀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이제 외평채 발행 한도가 늘어났다는 이 사실은 정부의 환율 안정 의지가 여전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이제 1150원이 계속 이제 무너지는 만큼 1145원 밑으로 해서 1140원 이제 트라이 시도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제 1140원이 2000년 이제 1998년도부터 해서 쭉 내려왔을 때 이 쉽게 뚫고 내려갈 환율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셔야겠고요. 네. 달러 약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우려나 그리고 이제 83회 수준으로 이제 떨어진 엔 가치에 따라서 일본 은행의 이제 매수 개입 가능성 등을 여전히 좀 주시해야 될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외환시장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 1,140원대가 이렇게 쉽게 뚫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채권시장은 가격 부담을 잊고 계속해서 좀 기회만 되면은 일단 매수세를 받으면서 강세를 띈 것이 또한 어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이 아니라 또 기관이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인 강세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도 국채 선물 매도 규모를 장중에 5천 계약 가까이 늘리면서 네. 시장의 약세 흐름을 좀 주도를 했지만 기관들이 계속 저가 매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외국인도 이제 장 후반에 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결국엔 또다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국채 선물은 12틱 상승한 112.37로 마감을 했고요. 국고 3년물은 EBP가 추가 하락한 3.37%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수급이 계속해서 붙는다면 누가 됐든지 간에 말이죠. 좀 레벨 부담이 아니라 가격대에 익숙해지면서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띠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하지만 이제 국고 3년물이 3.3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이제 110bp 정도 수준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100bp 정도가 지금까지 이제 평균 레벨이기 때문에 추가 이제 축소 여력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판단입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이 어쨌든 이제 연내에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국고 3년물이 이제 추가로 하락하면 이제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축소 여력이 적어진 만큼 현재 레벨이 사실 기관의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레벨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금리가 크게 상승할 만한 이런 모멘텀도 대외적으로도 없기 때문에 현재 레벨에서 이제 금리 하락에 베팅하기보다는 금리가 이제 반등할 때마다 매수하는 좀 관점이 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채권 투자 중에서 이제 큰 손이라고 불리는 태국 자금의 유출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도 이제 태국 중앙은행이 물가 우려 등을 이제 내세우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태국과 한국의 금리 차를 이용한 태국계 이제 펀드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8월 달에도 그렇고 9월 달에도 그렇고 태국계 자금 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중국이라던가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장기물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이제 채권 투자에 좀 시대가 좀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시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이제 통한채 등 이제 단기채로 계속해서 이제 투자했던 태국계 자금이 빠져나감에 따라 이제 수익률 곡선 플래티닝은 이제 외국인의 영향에 의해서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채권시장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얘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금 코스피는 1867포인트입니다. 장중에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아침부터 1860선 회복이 됐습니다. 자, 어제하고 또 분위기가 다르게 정말 하루만 숨을 고르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빨리 또 일어서는구나 싶기도 한데요. 지금부터는 전략을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죠. 이트레이드 증권의 민상일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이제 좀 많이 낙관적으로 보시는지요? 지수가 이제 사실 1800에 올랐을 때부터 좀 부담감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요. 예.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낙관적으로 안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시장도 분위기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지수를 보면 계속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종목을 뭘 사서 시장이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보면 또 막상 뚜렷하게 눈에 띄는 지도주가 예. 없어 보이는 시장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저도 뭐 방송 진행을 하지만 그냥 좋은 종목을 미리 사두신 분들은 그냥 쭉 홀딩하기에 참 좋은 네. 시장이지만, 예. 신기로 뭔가 사기에는 또 사려고 하면은 또 약간의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뜻 손이 안 나가는 시장인 것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민상희 팀장님을 이렇게 모신 것은 전문가의 의견은 또 어떤지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보고 싶기 때문인데, 업종별로 이제 실적이 조금 뭐 나올 때쯤이 되니까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조금 유망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어떻게 갈리는지요? 실적을 볼 때 사실
이제 어닝 시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업종, 어느 테마가 실적이 좋은지에 대한 관심도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예. 실적이 2분기 어닝 시즌 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3분기에 피크를 찍었을 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장을 많이 끌고 왔던 업종들, 뭐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뭐 철강 같은 종목들도 좀 괜찮았고요. 네. 반면에 IT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들 종목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을 보면은 시장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들, 네. 대기업 종목들, 수출 관련주들 이런 쪽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러면 시장을 많이 끌고 왔었는데 과연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좀 살펴본다면은 생각보다 3분기 이후에는 조금 꺾이지 않을까라는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뭐 매크로 환경을 살펴보더라도 네.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서 뭐 WD 불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 글로벌 이야기 미국이나 유럽 쪽이 저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계속해서 네. 좋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제 시장이 좀 밀리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상승하는 강도를 앞으로는 좀 줄여줄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어닝 시즌을 앞두고 네.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의 실적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겠지만은 실적이 그때가 피크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이제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또 어느덧 많이 올라서 약간 낙관적인 마인드를 가지려 했지만 너무 많이 뒤돌아보니까 올라온 계단이 많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계단의 최고점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면 어떡하지? 실적적인 부분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또 지금 이 시각 궁금한 거는요. 오늘 외국인들이 IT를 바짝 사니까 예. 지금 아마 많이 못 먹었을 것 같은데 빠져나가는 개인들의 심리도 참 궁금합니다.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 한 2년 동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패턴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스마트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개미 투자자 흔히 이렇게 많은 말을 예, 하지만은 발빠르게. 예, 발빠르게 움직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강하다 싶을 때는 차익을 실현하고 밀릴 때 주식을 사는 모양을 보여주거든요. 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파는 것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의 성격이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장기로 보유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1900, 2000을 바라보고 시장에 진입하기도 쉽지 않은 걸 감안한다면은 네.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예. 특히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삼성전자, 뭐 IT 말씀하셨는데 네. 이쪽도 사실 덜 올랐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기업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좀 매력적인 거 아니야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관심들이 좀 많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모양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좀 떨어져요. 실적이 정말 개선될 네. 거라는 변화 요인들이 아직 마땅치 않기 때문에 네. 지금은 순환매로 보는 측면들이 오히려 좀 타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오늘 외국의 창고를 중심으로 해서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양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네. 지속성이라는 측면은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네. 본다면 뭐 개인들의 발빠른 투자가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T도 결국 쑥쑥 올라왔다 또 꺼지고 올라왔다 또 꺼지고 하는 순환매 중에 하나의 어떤 섹터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또 올라올 때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뭐 자동차라든가 화학은 실적은 분명 좋아지는 것 같지만 3분기가 역시 우리 전체 어떤 시장처럼 실적이 또 조금 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으면 만약에 차익 실현한다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언제쯤 파는 것이 시기적으로 대충 가장 고점에서 팔 수 있는 방법일까요? 지금까지 어떤 그 실적 시즌의 어떤 트렌드로 봤을 때 말이죠. 관례상.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네. 지금 상황이 섣부르게 지금 차익을 실현하거나 네. 아니면 주식을 팔았을 때 수익을 많이 놓쳤어요. 예. 계속 오르면서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자동차라든가 화학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LG화학 참 좋은 모양인데 네.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따라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꺾이는 모양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전에는 네. 사실 자동차도 그렇고 뭐 내가 대표 종목만 얘기를 한다면요. 현대차나 네.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위에서 조금씩 밀려있는 상태에서 오늘 또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뭐 빠르게 뭐 시각을 바꾼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 흐름에 맞춰서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다만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트레이딩은 어렵다. 약간 네. 방어적인 측면에서 트레이딩을 해보자. 네. 이 정도가 지금 형태에서는 그렇게 지금 갖고 있는 수익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적극적인 어떤 매수도 적극적인 또한 매도도 참 섣부르게 해서는 오히려 고생할 수 있는 장이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끝으로 코스닥 들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코스닥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참 대표 종목들만 오르는 상황에서 많이 고민들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상대적으로 정말 많이 안 오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준 시장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거래소 시장이 지수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종목을 찾자는 생각들이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어닝 시즌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예. 종목을 바라보려는 생각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중소형 거래소 시장의 중소형 종목들, 코스닥 시장 종목들 점차 관심이 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 많으셨던 분들은 좀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선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쪽에 있는 IT 중소형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네. 못 간 측면도 함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코스피 쪽에 IT주 이렇게 반등할 때 코스닥도 조금 올라갔을 때 그때 조금씩 팔아주는 전략이 역시 비슷하게 적용 가능한 건지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 이제 코스닥 종목들은 못 올랐잖아요. 예. 그런 측면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IT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순환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반등 뭐 잠깐 한다고 해서 종목을 교체한다기보다는요. 어닝 시즌까지 한번 가보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도 이제 물론 종목들 개별은 조금씩 틀릴 수 있겠지만은 예. 어닝 시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0월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오히려 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또 뭐 코스닥 쪽에는 IT 의견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민상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코스피 끝으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1867포인트. 네, 아직까지도 이 정도네요. 모르겠습니다. 더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온 것인지요. 어제 종가 대비 12포인트나 높고요. 코스닥도 490까지 오늘 아침에 한번 터치를 해봤고, 현재 시각 489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200 지수 선물도 계속해서 뭐 243포인트 까지 저는 봤는데 얼마나 또 고점까지 연중 최고가를 선물 쪽에서도 그려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아침에 450억 이상이나 사는데요. 의미 있는 것은 지속적인지는 알 수 없을 때 IT주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사주고 있습니다. 전 잠시 후 마켓 앤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